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에 아주 묵직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 협상 안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 라고 위협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 쭉 나왔는데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왜 건드리면 다친다 라고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페이오의 이번 망발을 들이며 다시금 대화 의혹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으며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 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 명백히 말해두건대 우리는 미국의 노림수를 어항 속의 물고기 보듯 보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그것이 누구의 기침인지, 왜서 그런 기침을 하는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두뇌진들이 창안해내는 이른바 계책이라는 것도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타파해 나가고 있다.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 듯 싶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미국은 때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 라고 북한의 외무성 대미협상국장이 성명을 이렇게 냈죠. 정말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하는 멘트 여기저기서 몇 번 날렸는데 그거 가지고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뭐 건드리면 다친다. 니들 지금 백악관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 큰 품 안 들이고 다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참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좀 오바하네 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했는데 왜 3월 30일 날 이 외무성 대미협상국장이라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3월 30일 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3월 30일 이전에 뭔가 미국으로부터 불안한 어떤 그 징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북한 담화 발표 직후에 대북 경고 메시지를 미국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투기 사진 딱 올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일본의 우리 합참격인 통합망료 간부가 보도자를 냈고 그것을 종합한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주일 미 공군 제35 전투비행단 소속의 13 전투비행대와 14 전투비행대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대규모 방공망 제압훈련인 퍼시픽 위즐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미사와 북부 드러혼 레인지, 이건 이제 일본명으로는 아마가모리 항공사격장에서 실시됐으며 일본 측은 육상자위대 동북방면대 제101 방공포병대 그리고 항공자위대 등이 참가했으며 육상자위대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가상적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당초 이 훈련은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 20-1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서 일본에서 실시했다. 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일본의 통합망료관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했는데요. 첫째, 원래는 레드 플래그 훈련, 알래스카에서 올 여름에 하기로 했던 훈련인데 그 일정 바꿔서 갑자기 3월 달에 한 겁니다. 자, 3월 31일 날 이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훈련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북한이 3월 30일 날 건드리면 다친다 라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훈련을 했냐? 방공망 제압 훈련입니다. 바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하고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숫자가 SA-2거든요. 그게 사정거리 한 40km 정도 되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호크 미사일하고 사정거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연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스타일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령 유도 방식인데 레이더로 끝까지 이제 그 유도를 해줘야 돼요. 딱 표적을 찍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트래킹을 하면은 미사일이 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죠. 표적은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레이더가 계속 조사를 해주면 이 미사일이 따라갑니다. 그런 지령 유도 방식의
그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의 SA-2고 그게 북한에 40여 개 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한국도 호크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SA-2하고 비슷한 사정거리 그리고 비슷한 성능,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호크 미사일 포대를 대상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그래서 이 미사와 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들, F-16CJ죠. 이게 이제 와일드 위즐, 즉 방공망 제압 전문 F-16들인데 그 비행대 2개가 참가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일 안보 브리핑 그리고 디펜스 브리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지금 일본 북부 미사와에 기존에 있던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 비행대 외에 추가로 또 왔어요. 추가로 또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미 해군 예비역 부대가 또 왔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왜 왔을까? 어제는 그냥 왜 왔을까 정도였는데 이거 하려고 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외에 추가로 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전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스트라이크 패키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규모로 했고 또 이 드론 레인지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이 해안에서 육상으로 지쳐 들어가면서 타격하는 레이더를 타격하는 그런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 해안가로 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타격할 때가 어디겠습니까? 동해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원산 또는 삼지연 조금만 이제 들어가면 삼지연이니까 삼지연 그리고 풍계리 이런 데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북한의 그 심포 잠수함 기지 있는 심포 이런 지역을 타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북한 방공망 즉 지대공 미사일 때리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 했냐? 아니죠. 제가 제목에 동시다발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코타에 주둔하고 있는 C-130J 수송기인데 이게 이런 훈련을 했어요. 주일 미군 소속의 제36 수송비행대 소속 C-130J 수송기들이 요코타 공군기지 내의 미사용 활주로인 퍽스트롯 택시웨이에 강습 착륙한 후에 이륙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퍽스트롯 택시웨이가 어디냐? 이건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동 도로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두께도 사실은 활주로보다 얇아서 여기서 이런 대형 비행기들이 이착륙하지 않아요. 왜? 이 도로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딱 그 훈련 사진인데 아주 타이어 타는 이 연기가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하게 터치하면서 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상태에서 아주 급박하게 큰 각도로 지금 내려와서 터치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퍽스트롯 택시웨이는 활주로는 아니고 옆에 있는 그냥 이동 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짧아요. 폭이 좁아요. 그래서 한 20m 폭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이 수송기의 날개보다 더 좁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고 또 활주로와 달리 여기는 유도등이나 또 너희 고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그냥 오직 조종사의 감으로 그냥 이 정도 되겠다 하고 딱 내리는 이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홍보가 어디에 돼 있냐?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주일 미군 소속의 수송 비행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비행대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어딥니까? 울프팩 군산이에요. 군산기지에 주둔하는 8전비 전투비행단 F-16들을 운용하는 그 전투비행단 메인 화면에 이게 나와 있고 이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주한미군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북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북한 보라고 여기다가 혹시 얘들 깜빡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못 볼까봐
여기다가 걸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이 훈련은 비록 일본에서 했지만 한국, 즉 한반도와 관계된 훈련이다. 즉 어디냐? 북한이들 지금 비행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급하게 착륙하는, 우리 비행장이 아니고 북한 니들 그 비행장이다. 여기는 오랑인지 어딘지 니들이 상상해봐. 삼지연 비행장인지 상상해봐. 이제 이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습 착륙이 뭐냐 하면은 아군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지원 시설이 없는 좁고 짧은 임시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술입니다. 정상 활주로보다 훨씬 작고 유도등이나 표식 등 착륙을 위한 제반 지원 시설이 없는 활주로에 긴급 착륙하는 전술로 통상 적지역 특수전 강습 임무를 수행할 때 적용합니다. 이거 이제 아까는 착륙하는 장면, 이건 이제 이륙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정식 활주로 아닌 곳에서 안내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그리고 아주 짧은 곳에서 우리 수송기 가지고 이거 한다. 그러면 수송기 가지고 그거 해서 뭐 할 텐데? 우리 이런 사진 보셨죠? 바로 1월 30일 알래스카 엘멘도로프 공군기지에 C-130이 착륙해서 F-22 전투기에게 긴급하게 급유를 해주는 적지 급유 훈련,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훈련으로부터 딱 2달 지났는데 미국이 이런 훈련들을 지금 벌써 공개된 것만 3번째예요. 3번째. 이 훈련 잘 안 했는데 적지에서 전투기 급유를 해주는 거. 한 번은 F-22, 한 번은 F-16들에게 급유해주는 훈련을 또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착륙하는 이런 훈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지금 보이죠? 이게 주일 미군의 오스프리 수송기가 총출동을 해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했는데 이거는 미군이 홍보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냐? 일본의 공산당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 기관지인 적기, 붉을 적자, 깃발 기자, 적기, 붉은 깃발이라는 그 공산당 기관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사진도 그 적기에서 찍은 거예요. 붉은 깃발에서. 육상자위대 동부 후지 연습장에서 미군이 29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오스프리 공중 강습 훈련을 계획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은 외국에 출격하기 위한 적응 훈련장으로 동부 후지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27일 날 이 보도를 하면서 29일부터 미국이 후지 연습장, 후지산에 있는 그 연습장에서 오스프리를 사상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공중강습 훈련을 계획한다라고 적기가 지금 일본 공산당이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북한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미군은 외국에 출격하기 위한 적응 훈련장으로 동부 후지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에 출격한다. 자, 지금 이제 이 적기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12대 이상의 오스프리라고 했는데 이 오스프리 한 대에 24명의 특수전 병력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만 따져도 한 300명 가량의 특수작전 대원을 태우고 이착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국에 출격한다. 외국에 어디겠습니까? 여기에서 오스프리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북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9일 날 이 보도를 하니까 30일 날 북한 외무성 그 북미 협상 대표가 우리 건들면 다친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와일드 위즐, 즉 방공망 제압 훈련하고 지금 뭐 단거리 이착륙 훈련 수송기가 하고 그러면서 오스프리 이런 거 대량으로 동원해가지고 강습 훈련하고 그런데 이 오스프리를 그냥 뭐 해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 공군 그리고 그린벨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자, 여기 그 미 해병대의 제262 중헬기 대대가 참가를 했어요. 오스프리를 가지고 참가했죠. 그리고 여기 미 공군의 21 특수작전 비행대가 또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CV-22 오스프리를 가지고 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객은 바로 이 사람들이 되겠죠. 제1 특수전 단 그린베레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탑승을 하고 이 그린베레들을 미 공군의 21 특수작전 비행대, 미 해병대의 262 중헬기대대가 수송시켜 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옆에서는 또 어떤가 했냐? C-130J가 이게 지금 후지산이잖아요. C-130J가 와가지고 공중에서 물자를 투하하는 훈련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오스프리가 들어가서 병력들을 내려주면 그들이 사용할
중화기 이런 것들은 가지고 타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C-130으로 탁 떨어뜨려주면 그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중화기들, 중장비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작전을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작전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훈련을 중화기를 물자를 적진에 떨어뜨려주는 훈련, 그리고 대규모 이 그린베레들을 대규모로 강습시켜주는 훈련, 그리고 C-130이 적지에 들어가서 단거리에서 이착륙하는 훈련, 그리고 F-16과 슈퍼호넷,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적의 방공망 제압훈련. 그런데 그 방공망은 호크를, 이 육상자위대의 호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호크는 SA-2, 북한은 SA-2하고 메커니즘이 아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SA-2 격파하고 깨버리고 특수작전 비행대들 들어가서 그린베레들이 뭔가를 장악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건들면 다쳐 라면서 이제 이 판을 엎으려고 하는 김정은이죠. 근데 참수를 경고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건들면 다친다고? 누가 다쳐? 네가 다쳐 이 자식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다친다 라는 그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그리고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건들면 다친다 라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이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미국이 빨리 그 전염병 다 이겨내고 이렇게 북한에게 제대로 된 경고 실행할 수 있게 되기도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